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슬 라디오 49화 주인공 유인성 선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특보이 채널 보시고 최근에 보디빌딩 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인성 선수는 원래 대한보디빌딩 협회 소속의 선수시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승철 클래식, 김준호 클래식을 뛰면서 IFBB 프로카드를 이제 막 획득하신, 지금 이제는 IFBB 프로 선수십니다. 유인성 선수님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프로 카드를 획득한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머슬 라디오를 할 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인데, 유인성 선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전국체전 선수 뭐 이런 대한 커리어나 이런 경력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보디빌딩을 오랫동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정확하게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거의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남들이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저희 헬스장 가서 거의 놀러 다니다시피 그냥 헬스장을 놀러 다녔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죠. 20년 전이라고 하면 한 2000년에서 2001년 그쯤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 같아요. 그 이전에. 헬스장을 그때 다니시면서 뭐 그 당시에 헬스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헬스장하고는 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20년이 지난 과거의 헬스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머신도 그렇고 그냥 그 나라에서 하는 회비 1,000원, 하루에 1,000원 내고 이제 가서 하는 그런 헬스장을 다녔었거든요. 지역이 혹시 어디? 제가 이제 안양 살았었어요. 안양 쪽에. 네.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헬스장이고, 그쵸, 뭐 회비 1,000원 말씀하시죠?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 하는 헬스장을. 예. 그때는 이제 취미니까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갈 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3-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지금이랑은 그러니까 센터가 엄청나게 틀렸죠. 완전 머신도 정말 엄청 옛날 거고. 예. 운동하는 법도 거의 모르니까 그냥 가서 그냥 들었다 내렸다 거의 그냥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약간 놀러 다녔어요. 보통 이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시합을 뛰게 된 계기들이,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머슬 라디오를 촬영하면서 들었던 게 이제 거기 있던 헬스장 관장님의 추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좀 시합을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계기가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시합은 딱 2003년도부터 뛰게 됐거든요. 2003년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양을 살다가 이제 여기 오산으로 이사를 와서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선수분이 계셨어요. 1세대 이정임 선수라고. 이정임 선수님. 예. 그분이 이제 막 시합 나가시고 막 도시락 싸우시고 야채 닭가슴살에 막 그걸 계속 옆에서 보고. 그 당시 유인성 선수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2003년. 그죠. 아니 2003년에 맨 처음 시합을 나갔던 거고, 여자 선수분을 봤던 거는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9살 때. 그쵸. 이제 예.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걸 계속 봤던 거죠. 그 여자 선수분이 하시는 거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막 시합을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었고, 네. 그냥 대단했어요. 저는 여자분 종아리가 그렇게 갈라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 당시에는 대한보디빌딩 협회 시합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여자 선수분께서 준비한 시합이 혹시,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디빌딩이신지?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뉘는 게 없었으니까 여자도 그냥 딱 보디빌딩 하는. 여자 보디빌딩.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헬스장에서 뭐 트레이너 업무를 보신 건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인포데스크? 아니. 그런 건 아니셨습니까? 그쪽에 잡일 청소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건 맡기는 데도 없었었거든요. 와, 그럼 수건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아니요, 그쪽에 세탁기랑 그런 게 있어, 건조기랑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세탁을 하고 수건을 대고. 지금처럼 뭐 빨래 대행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이제 내부에서 하시고.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합을 출전하시는 분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았던 게 오히려 여자 선수분이셨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때도 운동을 좀 계속해서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운동은 계속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쪽을 천안 헬스장을 다니다가 예. 이제 좀 재미가 들려서 동네 헬스장을 이제 어떻게 등록을 했는데, 네. 거기 그때 관장님이 약간 매니아 분이셨던 거죠. 보디빌딩 매니아. 그쵸. 예. 이렇게 막 머슬 앤 히트니스 잡지를 많이 보시고 막 예. 이렇게 막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성조기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나시 여기 이렇게 막 파인 나시 입으신 관장님이셨는데, 로니 콜먼 스타일. 그죠. 근데 이렇게 그때는 PT라는 것도 거의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가면 그냥 사람이 없었는지 저 옆에서 계속 해주셨어요, 운동을. 그냥 운동을 도와주셨어요? 그죠. 가르쳐 주시고 그냥 심심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운동이라는 걸 이제 막 한계치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걸, 기본적인 걸 이제 막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좀 열심히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이제 동기부여로 뭐 몇 개 더해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독려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매니아층도 계시지만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뭐 운동 시작하기 전에 뭐 체중이나 체형, 그다음에 운동을 시작한 직후가 좀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좀 빠른 시기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보디빌더로 성공하신 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시작했을 때부터 남달랐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운동 시작하셨을 때 어떤 체형이셨고 하고 나서 또 어떤 변화를 얻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말랐었거든요. 마른 체형이셨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아침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이제 그때는 급식도 없을 때랑, 학교 가면 빵 사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그냥 저녁 때 한 끼를 먹거나 해서 몸무게가 거의 60을 안 넘었었을 거예요. 지금이랑 키가 뭐 비슷하고? 키는 이제 학교 때니까 이제 조금씩 커온 거고. 60kg이 안 넘으신 체형에서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딱 고등학교 이제 가고 그 여자분이 이제 식단 하는 거 보고 아침을 다 챙겨 먹고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서 처음 시합을 이제 마이너스 75kg 뛴 거. 그러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굉장히 체중 증량이 많이 일어나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으니까 갑자기 팍 늘은 게 아니라 1년에 1, 2kg씩 늘은 게 딱 이렇게 된 건 거죠. 그 당시부터. 그래서 첫 시합을 75kg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그럼 딱 1년에 2kg씩 늘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부터.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팍 발전을 하신 해는 없었다는 건가요? 한 번에 갑자기 급격하게 막 빵 하고 그렇게 좋아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일단은 옆에서 식단 하시는 걸 보고 식단을 어느 정도 따라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인터넷도 발달이 좀 안 돼 있던 시기라서 이런 운동에 대한, 보디빌딩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특별히 없었는데, 뭐 그 당시에 만났던 조언자가 계셨는지 아니면 뭐 잡지를 보고 하셨는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혼자서 하고 그 여자 선수분께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그때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23, 제가 23살, 4살 때쯤 이승철 형님이 걸로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일을 하러 오셨구나. 네네네. 이승철 선수님께서 그쪽으로 일을 하러 오셨고. 네네네.
그 당시에 이승철 선수님께서는 뭐 체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는지 좀 그때부터 승철이 형님 체전 선수셨었어요. 체전 선수셨고 헤비급 선수 오래돼가지고. 아. 그죠. 그때도 엄청 크셨었으니까. 그때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때 보디빌더를 처음 보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 시합 구경 가면 이제 선배님들은 많이 보고. 아, 시합은 또 구경을 많이 그쵸, 하셨고. 그쵸. 네. 그래도 이제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예. 그러니까 승철이 형님이 그때도 좀 이렇게 초반부터 되게 유명하셨으니까 몸이 너무 이쁘셨었어요. 예. 제일 좋아하는 선수셨었는데, 네. 그 전에도 보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선수셨는데, 그쵸, 몸이 너무 이쁘고 네, 일하고 있는 장소로 그쵸,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친해지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첫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마이너스 75kg 체급으로 출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합 결과랑 그때 첫 시합을 뛰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기억나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때부터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민체전을 뛰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도민체전을 뛰었는데 그게 경기도민이라고. 예. 1부, 2부가 나뉘는데 그때도 저는 오산시로 뛰었거든요. 그때 1부는 정말 이제 유명한 선배님들이 많이 뛰셨었고, 그래서 만약에 1부로 뛰었으면 제가 성적을 당연히 못 냈을 거였는데, 그러니까 도민체전은 그때 이제 나뉘어요. 이제 인구수로. 인구수로. 그렇죠. 이제 수원시나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사는 시는 1부, 저희 이제 오산시는 인구가 좀 적으니까 2부, 적은 시들끼리. 그래서 2부는 약간 이제 선수층이 좀 얇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부를 뛰어서 선수층이 그래도 좀 얇으니까 그래도 선수가 없진 않았었지만 처음 시합에 제가 2등을 했거든요. 와, 2등. 그렇죠. 몇 명이 좀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그쵸, 한 8명 정도 나왔을 거예요. 와, 좋은 성적이네요. 처음 기록한 시합 중. 그죠. 근데 좋은 성적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1부랑 2부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약간 이제 2부는 조기축구 같은 느낌. 그래도 어쨌든 처음이지만 조기축구지만 성적은 내면 기분은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근데 진짜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글에다 올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웨이트하고 막 유산소 러닝하면서 이렇게 그때 막 땀이 엄청 났을 때도 이렇게 글에다가 그때 싸이가 유명했어. 아무튼 어디다 적은 게 있는데 싸이월드.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글에다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을 적었던 게, 그러니까 흘린 땀의 옷이 무겁게 느껴질 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글을 적은 적 있었거든요. 그 땀이 나면서 옷이 젖었는데 그 옷이 무겁게 느껴질 만큼 땀을 많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막 그렇게 적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뭐 거의 이제 유인성 선수님께는 당연한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저는 그때부터 닭가슴살을 거른 적이 없어요. 지금 딱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세 분이 나오셨는데, 뭐 이승철 선수님이나 뭐 아까 여성분 이정임 선수님, 그 다음에 첫 헬스장을 가셨을 때 송조기 바지를 입고 계시던 관장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와 마인드를 최초에 심어준 분이 어떤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 마인드는 그냥 제가 제가 보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갑자기 철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약간 헤헤헤 거리면서 막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막 다녔었는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헬스장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좀 집이 부유하지 않고 가진 게 좀 많이 없어서 이걸 뭐라도 열심히 해야 그래도 희망이 보이겠구나. 그게 보디빌딩. 그게 보디빌딩이라기보단 그때 하고 있던 게 보디빌딩이었어요. 하고 있던 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뭐라도 하고 있는 걸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희망이 보이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정말 그냥
하고 있는 걸 정말 열심히 했던 거죠. 그냥. 또 제가 궁금한 게 뭐 일단은 유인선 선수님이 바라봤을 때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시합장을 다니면 현대에 들어서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합장을 다닌 게 그 당시에 좀 시합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지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당시 시합장 그때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이랑 그때랑? 그쵸. 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지만 제가 작년에 미스터 코리아라는 그런 SBS에서 했던 대회에 그때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백스테이지를 봤는데 제가 다녔던 이런 사설 대회나 IFBB 프로쇼랑은 사뭇 다른 굉장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제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지금 아, 크게 변한 게 없이 조용하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보디빌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첫 대회에 대한 성적과 느낌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고 있는 게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이 나의 길이구나 좀 결정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나의 길이구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디빌딩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보디빌딩밖에. 네,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찾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리고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당시에 이 보디빌더 분들께서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셨어야 되는데 유인성 선수님께서는 그런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로 보았을 때 연봉을 받는 선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던 건지.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당시에 간략하게 이제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도민체전을 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서 전국체전을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가서 성적을 내면 이제 팀에 갈 수 있는 건 거죠. 유인선 선수님께서 전국체전 대회를 혹시 몇 년도에 처음 나가시게 됐고 그때 처음 느꼈을 때 사실상 전국대회에서 느꼈었던 그런 기분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2008년에 제가 처음 나왔어요. 2003년부터 첫 시합을 뛰고 5년 뒤 2008년에 전국체전을 2008년에 처음 나가서 거의 꼴등을 했죠. 그 당시에는 체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85였던 것 같은데 85kg 체급. 네. 80이었나? 80 같았어요. 80. 전국대회의 벽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쵸. 처음이니까 경험도 좀 부족했었고 네, 그때는 진짜 최전 선배님들 선수층이 정말 두꺼웠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2008년 그쵸. 그때는 탑 8명 안에만 들어도 퍼스트 콜을 없이 그렇죠. 8명까지 최전 성적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 8명 안에만 들어도 정말 성공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서 엄청 되게 두터웠었는데 8등부터 그때 한 16, 17명 중에 거의 꼴등했거든요. 와, 정말 벽을 좀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너무나 어쩌면 19살에서 성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보디빌딩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오신 길인데 같은 또래의 친구들 같이 이제 19살 때 뭐 장난삼아 운동하던 그런 분들이나 이런 20대 초반에 그런 일반적인 남자를 생각했을 때 어느 뭐 논다던가 뭐 아니면 여자친구를 사귄다던가 이런 다양한 이런 놀이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생기면서 보디빌딩에 집중을 하셨을 때 혹시 뭐 조금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시진 않았는지 또 궁금합니다. 소외감은 없었었고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놀고 싶으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쵸. 그러니까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왜 붙잡고 있는지. 그쵸.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도 막 남들처럼 클럽 가서 좀 놀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네. 제가 좀 부유하지 않고 제가 솔직히 제가 가진 게 많았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아, 보디빌딩을요? 네. 와, 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 연봉이 협상되기 전에 이제 그 당시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수익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PT가 된 건지 좀 굉장히 또 궁금했던 부분 중에 그때는 하나입니다. PT라는 게 없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센터에서 트레이너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월급이 그러니까 PT도 없고 해서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시절이라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최근 그 연봉 선수가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많이 저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 먹을 건 먹어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받는 월급으로 그런 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먹을 돈이랑 놀러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모든 수익을 보디빌딩에 당연히 재투자를 할 수밖에 그쵸, 없었고 그쵸, 그쵸.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체전의 벽을 느끼고 나서 어떤 것들을 변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이거를 뭐 내가 체급을 올려서 지금 뭐 이런 뭐 체급의 강자들을 좀 피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방향 전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좀 언제쯤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닭가슴살 더 잘 먹고 해야겠다. 예. 그냥 그런 생각. 또 궁금한 게 사실 2008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그런 지금의 다양한 뭐 젊은 선수들 보면은 식단하는 것도 뭐 A부터 Z까지 다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수들은 뭐 로딩 밴딩 개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유인성 선수님께서 20대 후반부터 이제 전국체전에 성적을 내기 시작했을 때까지 뭐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20대 초반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을 추구하면서 한 해 한 해 그냥 구력을 쌓아가는 데 집중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로딩 밴딩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시합에서. 오. 네, 그 음식 같은 것도 예.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작년부터 고구마를 먹지 않고 그냥 저 쌀밥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작년부터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 전까지는 그 전에도 계속 고구마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오전 식사는 밥을 먹었었어요. 그 이후 식사만 고구마로 다이어트를 했었었고, 그리고 한 3년 전까지는 체전 뛸 때는 거의 무염으로만 다이어트를 했었었고. 불과 3년 전에도 무염으로 계속. 그쵸. 3년, 4년? 지금은 무염을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전국체전에서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했던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유인성 이 세 글자가 입에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체전. 네. 도양 보디빌딩 협회 내에서 어떤 성적이든. 예. 딱 제가 2014년부터 이제 딱 체전 선수가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성적을 냈거든요. 와, 그때 30대 초중반 그쯤이라고 보시면. 30대 중반쯤.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서는 좀 이제 몸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었죠. 그때도 체급이 뭐 80, 85 요 사이셨는지? 그때는 그쵸 85에서 90이었어요. 85에서 90.